여러분의 이제 출퇴근 시간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24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제가 민구님 교육하실 때 내용들을 유심히 좀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네. 토대로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내용을 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위탁이든 뭐든 사실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먼저 얘기 드리고 단점을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사실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벌 확률이 높고 들어가는 돈이 적은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뭐 젊으면서 좀 어리면서 돈을 갑자기 번 케이스를 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뭐 100%는 당연히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이커머스 혹은 전자상거래 혹은 IT와 결합된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0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그리고 돈이 적은 상태에서 많이 벌려면 해야 될 것들은 바로 IT 관련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커머스가 속해 있고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한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성장하기에는 정말 제일 좋다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이제 약간 암담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좋아.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안 좋은 얘기부터 하시는 겁니까? 네, 꿈과 희망을 갖고 보통 제일 쉽게 접근하는 게 바로 제가 했던 이제 이커머스의 전자상거래. 왜냐면 실제로 뭐 온라인상에 내 상점 여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상품 올리는 거는 시간만 들이면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이들 들어오죠. 우리가 막 개발자도 아니고 막 기발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금 당장은 못 만들죠. 기존의 IT 관련 직종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줄 얘기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다른 사업은 사실 제가 그것도 안 되죠. 자격도 안 되죠. 저도 다른 능력이 없어서 이커머스만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제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실 테지만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튜브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위탁도 나오네? 일본 수입도 나오고 뭐 구매대행 알리바바 여기 마진이 많대? 뭐 FX 거래? 갑자기 이상한 것도 분명히 뜰 거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추천 영상도 비슷한 건 다 뜨죠. 결국은 내가 지금 뭐 부업, 창업, 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정말 온갖 영상들이 다 뜨는데 이것저것 보지 말고 일단 저질러야 돼요. 그 비용이 적다면. 그렇죠. 저질러서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맞나 아니나를 실제로 해봐야 돼요. 뭘 저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부터 바로 하세요. 뭐 위탁 판매를 바로 하라고 좀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하면 다른 안 것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일단 해봐야 맞구나 아니구나 이런 게 판단이 서지 너무 많이만 알아보고 너무 조심스럽게 가면 세월이 그냥 흘러요. 그래서 실제로도 약간 손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기 일지언정 금액이 내가 감수할 만한 금액이면 저지르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은 됐어요. 가장 빨리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쓴 내용은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이 영원이라면 1000만 원을 어떻게든 알바를 하든 직장을 구해서든 1000만 원을 먼저 모으고 100만 원짜리 사업을 10번 해라. 그게 제일 빠르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가장 빨리 저지를 수 있잖아요. 돈 없는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걸 하나씩 저지르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전혀 상관없던 분야인데 살짝 맞는 게 있고 흥미를 좀 더 느끼기도 하고 승부욕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 보자마자 바로 해봐야 돼요. 일단 실천을 바로 해라. 네. 하루 정도 헤매보면 접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제 친구가 이걸 봤어야 되네요. 제 친구는 맨날 네. 위탁 판매든 뭐 블로그든 할 거다 이렇게 말만 하지 시작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세상 모든 사업은 레드오션이다. 블루오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저도 이제 잘난 사람 아니니까 남의 좋은 분들, 뭐 멋진 분들의 얘기를 저도 기억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분 중에 시골의사 박경철님인가? 그런 분 강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건 그분 얘기에 따르면 0.1%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나 저나 0.1은 아니에요. 아마 뭐 예로 들면 뭐 빌 게이츠나 머스크 같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0.1이 아니다 보니까 혁신적인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씩 해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레드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따지지 말고 그쵸. 일단 하나라도 정해서 무조건 지금이라도 바로 실천을 해라. 맞습니다. 이 블루오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0.1%라는 얘기예요. 저도 지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온라인 아이템, 온라인 사업들도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과 상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분명히 유리한 고점이 있어요. 유리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다. 완전 상관없는 직업에서 오면은 진짜 제로부터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 과거 10년간 노가다를 했어요.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노가다를 10년은 못했으니까 거기서 쓰는 용어들, 공구들,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더라도 그와 관련된 제품을 하면은 영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분명히 유리한 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과거에 했던 무엇인가와 연계하는 분야를 하는 게 좋지. 노가다를 10년 해서 진짜 이쪽은 진짜 말도 꺼내기도 싫고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이 있지만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이미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쵸. 최근에 우리 7기 끝나고 마지막 회식했을 때도 이제 그 문신하신 우리 멋진 마라톤 하시는 대표님께서는 그 전에 이제 가족분과 패션, 의류 매장을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만약에 이제 더 성장해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도매 사이트를 만들어. 그러면 패션 쪽으로 하면 이분은 남들보다 분명히 보는 눈이 저보다 더 있을 거고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했던 거를 분명히 써먹으면 확률이 더 높다. 성공할 확률이 분명히 높다.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시는 분들은 과거가 정말 질려서 물론 업종을 전환하시기도 하고 부업으로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했던 것들을 어떻게든 연관 지으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이건 위탁하면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요즘 제가 블로그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블로그를 하더라도 자기가 일했던 분야의 주제로 글을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야 쓸 얘기가 나오고 남들에게 결국은 도움되는 걸 줘야 남들이 오래 보고 블로그도 똑같잖아요. 오래 보는 게 상위 노출될 테니까 그런 식이라서 내가 과거 했던 걸 절대 무조건 다 버리고 난 새로 출발할래 이거보다는 그걸 어떻게든 연관 짓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가보면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야심차게 보통 준비를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주변에 많이들 얘기해요. 나 이제 회사 관두고 할래. 스마트 스토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보통 막 회사 동료들은 솔깃하는 분들도 막 나도 그럴까?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야 우리 그러면 회사도 진짜 별론데 나가서 같이 할까?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같이 하자는 말 많이 들어본 그리고 것 같아요. 같이 하게 되면 용기가 더 생기거든. 원래 혼자라면 분명히 못 관둘 텐데 야 우리 진짜 이제는 관둬야 돼 하고 정말 진짜 관두는 분들이 있어요. 용기는 얻을지언정 저는 사실 초반에는 같이 하는 거 정말 반대합니다. 이 어쨌든 온라인 사업도 사업이고 사업이에요. 내 직장이 아니고 사업이란 것은 직장에서는 내가 할 일이 되게 좁게 정해져 있죠. 너가 할 일은 이거고 이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인정받고 못하고의 그 기준인 건데 내가 사업을 한다고 마음 먹는 순간 모든 것을 해내야 됩니다. 에브리띵. 모든 것, 진짜 모든 것. 뭐 심지어 여기 조명, 뭐 이 종이 준비, 프린터, 컴퓨터 세팅, 뭐 인터넷 네트워크, 인터넷 전화, 고용, 사대보험, 뭐 처음부터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절약해야 돼서 그 모든 걸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근데 늘어요. 그래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깔리는데 처음부터 야 우리 힘을 나눠서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하면은 만약에 둘의 마찰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처음 할 때는 분명히 혼자 해야 됩니다. 이건 좀 갑자기 또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저 그런 말 좀 주워 들었습니다. 공동 창업은 잘 돼도 싸우고 안 돼도 싸운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진짜 뭐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라.
그러니까 사업을 할 거면 누구랑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의 힘으로 헤쳐나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그쵸. 거예요. 조언 정도만 이제 그 분야에서 이미 먼저 한 사람에게 조언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동업이나 가치는 나중 얘기고 일단은 혼자 어떻게든 다 결국은 이제 내가 다 해내야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로 가야지 동업이니까 뭔가 우리 성공할 것 같고 나 뭔가 어깨가 가벼워 막 이렇게 가면은 다시 회사를 알아보시게 될 거예요 진짜.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다 하기로 했어. 빨리 스타트를 했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몰입이란 걸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제 출퇴근 시간은 제가 정해드릴게요. 온라인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24시간입니다. 근데 참고로 저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거의 1년 365일이 출근이다 라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아예 정해드릴게요. 나처럼 미혼이신 분들은 1년 365일,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주 6일. 이건 전 좀 갑자기 의문이 드는 게요. 네. 그러면 유튜브에 요즘 뭐 블로그로 글 한두 개 쓰고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 이런 컨텐츠 많던데 네. 이건 다 그럼 거짓말인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솔직히. 블로그로 정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하루에 한두 시간을 그럼 한 100년 하셨던 분들. 100년? 100년을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몰입의 시간을 이미 거치신 분들이 그 이후에는 뭐 하루 한 시간만 넣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블로그 하는 모든 날들을 하루 한 시간만 했는데 지금 1억이 들어와요. 이런 분들 있으면 진짜 너 뻥이니까 연락 줘요. 진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가서 사과하고 인터뷰를 할게요. 저도 똑같거든요. 진짜 분명히 초반 몰입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나 관두고 하니까 이해만 해주면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주 6일 자식이 없으면 주 7일 나오셔야 돼요. 진짜. 공무원 시험 준비하듯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고시원 들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할래요. 그만큼 해야 돼. 똑같아요. 노량진 컵밥 먹으면서 이걸 해야 돼. 고시원에서 나오지 말고 시험 준비는 안 하되 고시원에서 이 셀링을 하던 대로 다시 하셔야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공감이 간다. 요즘 좀 저도 유튜브 컨텐츠 댓글 하면서 카페 글도 보고 유튜브 댓글도 보잖아요. 네. 약간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돈 버는 거를 좀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내가 전혀 다른 분야에 와서 우리 뭐 최저시급 요즘 200 뭐 이러잖아요. 200 넘나? 그런데 영원을 새로운 분야에서 영원에서 최저 200까지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0에서 200이 어렵고 200에서 1000이 오히려 정말 쉽습니다. 0에서 200까지 했다는 건 이제 내 밥벌이가 기본으로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깨우쳤다는 거거든요. 0에서 200이 더 어려워요. 그 몰입의 시간을 확보가 안 되신 분들은 할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한 2, 300 벌기까지가 제일 힘든 기간이니까 그쵸. 그 기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저 고시 공부하듯이 맞아요. 온 집중을 다 해가지고 해야 된다. 뭐 하루에 한두 시간 띵까띵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그쵸. 말씀이신 거네요. 친구 버리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만족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고 그래서 물론 많은 친구를 못 얻었지만 뭐 알짜배기 친구는 남아있고 그 시간에도 남아준 친구가 진짜 친구니까 친구도 없고 몰입의 시간을 거친 덕에 내가 있어서 저는 만족하고 여러분들도 사업을 할 거면 최소한 물론 제가 사업을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대기업을 읽었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그런 저조차도 이런 시간은 거쳤으니까 그거는 미리 각오를 하시고 관두셔야 합니다. 오늘 또 민구님 말씀 듣고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말 듣고 그럼 이제 모든 걸 받아들이고 진짜 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2단계에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초반 도파민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갑자기 찬물을 씌우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지금 막 의욕이 샘솟았는데 갑자기 그렇죠. 조깅을 러닝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마라톤을 가면은 안 됩니다. 마라톤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 나는 정말 바로 시작해서 그래 난 달리기 그래도 살짝 해봤으니까 혼자서 그래 안 맡기고 마라톤도 그럼 둘이서 나눠서 안 뛰고 혼자서 뛸 건데 몰입 집중해서 뛸 거야. 마라톤이 바로 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을 이 사업은 마라톤이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한 번도 러닝을 안 했는데 마라톤 완주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지금 바로 뛰면 안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처음부터 완주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지 말라 이 말씀이신 그쵸. 거죠? 혼자서 일단은 1km, 2km, 3km 이렇게 가야 되는지 첫날부터 나 오늘 마라톤 바로 등록하고 바로 내일 대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현실적으로 단기 목표를 정해가지고 하라 뭐 이 말씀이신 거네요. 과다한 목표보다 단기 목표를 잡고 의욕적이긴 좋지만 내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면서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모든 일이 안 해보다가 하는 거잖아요. 다 스트레스거든요. 정말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잘 못하는 거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다 스트레스인데 나중에는 이걸 알게 되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정말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좀 어렵긴 하는데 제가 한 10년 일하면서 한 10번 정도 느꼈나? 이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하나가 다 힘들고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고민들이 없는 순간이 가끔 오거든요. 그때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할 일이 오늘은 뭐야?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날이 가끔 있어요. 그날이 정말 힘든 거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정해져 있고 그게 스트레스는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를 그냥 조금은 이게 그냥 내가 극복하면은 더 편해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힘들어 하시는 거를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마라톤 게임이잖아요. 마라톤도 이제 중간중간 물을 주지만 요 미션을 끼면 다음 대장이 나오고 이런 것처럼 요 정도 미션은 내가 넘어갈 수 있지. 그렇지. 갈수록 미션이 물론 높아지겠지만 요 미션들을 스트레스가 아닌 미션이라고 바꾸시면 더 좋고 이 미션이 없는 게 제일 두렵거든요. 끝판을 깼을 때 저는 그게 더 두려우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저 뭘 말씀하시려는지 알 것 같은 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 걱정 없는 인생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저는 10년을 돌아보면 제일 두려웠던 시간이 그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그런 날이 두려웠어요. 오늘 회사에서 할 게 없네? 누가 보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막 식은땀이 처음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상태보다는 할 게 있는 게 정말 좋은 거니까요. 그래, 닥치는 대로 와봐. 이것만 내가 미션만 깨면 내가 드디어 자리 잡고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 드렸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잘 결정하셔서 기왕 시작하면 제대로 해서 다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